주기가 짧은 사람들은 생리 때 배란이 될 수 있거든. 어떤 정자들은 여자 자궁 속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일주일 동안 난자를 기다리는 거야. 이 왕이 여자친구가 50명이 넘는 거야. 그치? 너 은지 챙겨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게 가장 최초의. 자, 우리 오늘 그 청소년과 피임이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이 피임이라는 주제 자체가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좀 많이 무거운 주제거든. 선생님이 좀 진지하게 수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수업에 좀 따라와야 되겠죠. 그 조별 종이 다 하나씩 받았나? 네. 매뉴얼 보면은 조언을 작성하게 돼 있죠. 네. 학번이랑 이름을 다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조용하게 쓸 수 있겠죠? 네. 오늘 선생님이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는 피임의 필요성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임의 종류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오늘 학습 목차는 3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피임 교육의 필요성과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피임 종류와 사용법, 세 번째는 여성 피임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 1을 할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피임 교육을 오늘 한다, 그치? 선생님이 피임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토론 1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 우리 중학생이 피임 교육을 배워야 되지? 라고 해서 이렇게 줄글로 작성을 해보고, 시간은 2분을 줄 거예요. 틀린 답을 써도 상관없어요. 맞는 답이 있으면 그 조 전체가 똑같이 점수를 공평하게 배분받게 됩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보세요. 2분 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답안 정리해보고, 자, 우리 조 제일 먼저 한번 얘기해보겠다. 우리 조, 좋습니다. 자, 이 조에서, 왜? 좋아. 앉아서 해도 돼. 일어나서. 임신을 했을 경우 책임을 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함. 특히 사는 피임을 청소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피임을 사후에, 그 뜻은 성관계를 한 다음에 피임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나? 좋습니다. 우리 친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저조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기 어렵다,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건 아주 좋은데, 그 다음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 대답을 했어요.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치? 원래 보통 성관계를 하기 전이나 이럴 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나중에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기 밑에 보너스 점수 있지? 거기 동그라미 쳐요. 그럼 1점 줍니다. 자, 이조에서 성인이 된 자, 집중해보세요. 성인이 된 후에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 없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삶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피임을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수 있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보너스에 동그라미 치세요. 1조는 완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줄줄줄 얘기 잘했습니다. 1조 뭐라고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성교육을 배워야 하기 위해, 생명에 대한 생명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올바른 성지식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임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 박수 쳐주세요. 자, 여기서 보너스 점수. 자, 마지막 조조 한번 해봅시다. 뭘 했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피임을 하면 원하지 않을 때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마칠 수 있게 객관적이야.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책임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고, 어린 나이에
끝입니까? 자,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얘기했지? 잘못된 방법으로 피임을 하면 원하지 않을 때 임신을 할 수 그렇지. 잘못된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도. 자, 보너스에 동그라미 치고, 좀 더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피임 교육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콘돔 수업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콘돔 가져왔거든. 이래서 뭐 보여준단 말이야. 자, 이거 사용하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그때 돼서 올바른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는 잘못된 지식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피임 수업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어릴 때 화재 예방 교육 하나? 네. 불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끄던가 119 신고하던가, 너무 어린 나이에는 불나는 장소를 빨리 도망가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하잖아. 예를 들어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러면 와,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집에 가서 불이나 한번 질러볼까? 이러나? 안 한다는 얘기지. 어른들이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콘돔 수업을 했어. 그럼 어른들이 생각할 때, 콘돔 수업 해줬다가 애들이 괜히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거든. 자, 여러분들 오늘 피임 수업을 했어. 그러면 와, 이거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나? 아니지 않나? 사용할 남자친구가 사용을 받았어. 자, 중요한 건 있다 해도 임신을 하게 됐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교과서에 피임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냐면, 우리 보건교과서에도 피임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하거든. 이게 2019년도에 국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라는 걸 하는데, 전국에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7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컴퓨터실 가가지고 무기명으로 다 이렇게 찍는 조사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5.9%가 나 성관계 한 적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봤더니, 중학생은 2.9%, 고등학생 몇 %입니까? 8.9. 중학생 중에서 나 성경험 한 적 있어요 라고 대답한 애가 2.9%였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163명이거든? 2.9% 계산을 해보면 한 5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인 통계 데이터로는 2학년 중에서 5명의 학생이 성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애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제일 처음 언제 성관계 시작했니? 라고 물어봤어. 제일 처음에 성관계를 시작한 연령 한 몇 살쯤 됐을까? 16? 17. 자, 평균 시작한 연령이, 자, 몇 살입니까? 13.6세지. 자, 여러분들 지금 생일 지나지 않았으면 만 몇 세지? 13세. 생일 지났으면 몇 세입니까? 14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일 때 성경험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청소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성관계 경험이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처음 성관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얘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성관계 할 때 피임하고 하니 그냥 하니? 라고 했더니 피임을 한 몇 퍼센트 갈 것 같아요? 1%? 99%는 피임을 안 한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40%가 피임을 안 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10명 중에서 그런 한 4명이 피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임신할 수도 있나 없나? 할 수 있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젊은 10대 때 임신이 더 잘 돼요. 나이 든 사람들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에서 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 애한테 성관계 후에 아기 가진 적 있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0.2%가 다 임신한 적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1000명 중에 2명이거든. 그래서 그럼 임신한 애들한테 너 임신해서 애기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73%가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아기를 지우는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아기들은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키우던지 아니면 시설에 맡기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거를 보고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지우는 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성적으로 해서 낙태 시술이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낙태 시술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임신을 경험한 애들이 이 수치보단 더 많을 거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은지는 가늠이 안 되는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성이 모든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피임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보면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수정 및 착상이 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거를 피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실제 자궁 사이즈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자궁이 이만해 지금.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선생님은 이것보다 훨씬 클 줄 알았거든? 근데 요만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잖아?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아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의 사이즈가 500배에서 1000배가 커진대.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게 되는 아기를 품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여기서 보면 수정을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질 속에 남성 생식기가 들어와서 사정을 하죠. 그러면 남성 생식기가 이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궁이랑 질 사이에 자궁 경부라는 곳까지 들어와요. 여기서 사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액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난자는 여기 있는 난소에서 배란이 되거든. 그래서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자를 만나게 되는 걸 수정이라고 하는데 콘돔을 쓰게 되면은 정액이 밖으로 못 나가게 되니까 둘이 만날 수 있나 없나? 없어서 수정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인 콘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수정이 되기는 했어. 근데 수정이 돼서 이렇게 한 3일 동안 둥둥 떠다니다가 자궁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이걸 착상이라고 하는데 그 착상을 막아주는 피임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제일 흔한 게 콘돔이잖아. 콘돔이 나온 지 한 몇백 년 안 됐어. 한 200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고려시대나 아니면 정말 중세시대 이럴 때도 피임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피임을 했을까?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 과학적으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남자가 사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더래 해서 뭔가 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아기가 생기는 걸 알아서 대충 나를 보니까 이때 안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월경주기법이나 아니면 성관계를 하다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남성 생식기를 밖으로 빼서 사정을 하는, 질을 사정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천으로? 아, 천으로! 정답이에요. 보너스 점수 1점 주세요. 이 천 같은 걸 있죠? 여자 질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 성관계 끝나고 빼고. 또 뭐가 있었을까? 뭐라고? 나뭇잎 정답이에요. 자, 보너스 점수 1점 주세요. 옛날 문서에 따르면 뭐 식물의 잎이나 아카시아 잎이나 뭔가 그런 것들 있죠. 질 속에 넣는 거야. 그래서 임신이 안 되도록 막는 건 또 뭘 넣었을까? 아, 똥을 넣는다. 정답이에요. 체크합니다. 보너스 점수에 체크해요. 좀 이따가 똥이 나와. 어떤 똥을 넣었는지 한번 좀 그때도 누구의 똥인지 좀 맞춰볼게요. 자, 또 요것도 사용을 했대요. 뭡니까? 미역이지. 해초류를 여자 질 속에 넣은 거야.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 이거를 뺀다든지 피임 방법으로 좋았을까? 생각해봐. 미역이 남아있다 생각해봐. 되게 싫지 않나? 선생님이 이집트의 그런 문서를 좀 찾아왔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서, 파피루스 종이에 써져 있었대. 우리 이런 식으로 피임했다 이렇게 써놨대요. 우리 친구가 말한 똥이야. 자, 누구의 똥일까? 코끼리 아니에요. 낙타 아니에요. 사람! 손바닥이다. 여러분들 똥싸움이 이만합니까? 이거 찢어지겠다, 그치? 자, 누구 똥일까? 하마 아니에요. 소도 아니고. 야, 해볼까? 이렇게. 자, 이제부터 손 들고 얘기하는 친구한테 기회를 줄게요. 뭐지? 한 개 더 줄까? 자, 누구?
정답입니다. 자, 악어의 똥이야. 저희 보너스 점수 체크를 하고 예전에 이 악어 똥을 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여자 질 속에 넣었던 거야. 그렇지. 좀 비위생적이긴 하겠지. 염증도 많이 생기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피임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 토론 두 번째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임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피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쪽. 자, 그러면 다 썼어요? 자, 지금부터는 토론 2에다가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나왔잖아. 그럼 그 토론 2 바로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개당 1점이에요. 자, 그래. 콘돔 쓴 조 동그라미 치세요. 콘돔 안 쓴 조. 다 썼지? 자, 콘돔 위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생리 주기, 배란 주기 피해서 하기, 날짜 조정해서 하기. 그거 동그라미 하나. 자, 또 뭐 했습니까? 자, 저기서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생리 때 하기. 이거는 생리 때 하잖아? 임신을 할 수도 있어요. 생리를 할 때 성관계를 해도 임신을 하는 가능성이 있어. 주기가 짧은 사람들은 생리 때 배란이 될 수 있거든. 어떤 정자들은 여자 자궁 속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일주일 동안 난자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후에 관계가 끝나고 나서 한 6일 있다 배란이 됐다. 만나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교과서에도 봤는데 어떻게 또 알게 됐냐면 선생님 친구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자녀가 3명이었어. 우리 인생에 이제 아기는 없다.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생리 때 딱 한 번 성관계를 했대요. 근데 그 아기가 생긴 거야. 근데 지금 4명이야. 그 지금. 생리 때도 충분히 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쓴 친구, 또 다른 내용 쓴 친구. 피부에 이식, 피하 이식, 뭐 임플란트 이런 기구를 넣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임플란트가 치아에 이렇게 하는 걸 임플란트라고 하잖아. 이게 뼈에 심어서 임플란트거든. 근데 여기 겨드랑이 밑에 여기에다가도 성형개비 같은 거를 호르몬제를 집어넣어요. 그거 이름을 임플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는 것 자체를 임플란트라고 해. 또 피임약, 사전 피임약, 사후 피임약 각각 1점씩 아니면 먹는 약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정관수술. 맞아. 자, 동그라미 쳐요. 정관수술, 남자 수술하는 거. 그러면 여자도 있겠지. 난관수술 아니면은 뭐 여자도 수술하는 거. 여자 자궁 뭐 묶는 거 뭐 이런 것들 수술. 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지. 여자도 쓰는 콘돔, 페미돔 쓴 쪽. 여자지. 여자도 콘돔이 있거든? 그거 좀 이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루포 시술. 아주 정확한 명칭을 말했어요. 자궁 속에 자궁 속에 뭐 넣는 거, 기계 넣는 거, 자궁에 뭐 장치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 루프거든. 이름이 자궁내 장치. 그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자, 질을 사정한 친구 반. 3개. 요것도 피임법이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피임법 중에 하나예요.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질의 사정 그 동그라미 하나. 또 없습니까? 자, 우리 동그라미 7개 뭐? 정자가 없는 놈이랑 하기. 자, 저 친구가 뭐랬습니까? 무정자증이랑 하기. 자, 그러면 이거는 피임법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피임법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또 해경한 후에 하기. 피임법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 폐경한 이후 이야기. 아, 이거 정말 독특한 그거네요. 자, 또 없나?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콘돔부터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일 처음 콘돔 같이 생긴 그거를 사용한 왕이 있었어. 영국 왕이거든요. 이름이 찰스 2세인데 얘기해도 됩니까? 이 왕이 여자친구가 5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래 부인도 있겠죠. 그 부인이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왕권 다툼도 치열해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쨌든 좀 위험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매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 우리 매독 수업 했었잖아. 네. 되게 놀라웠지, 그치? 그래서 이 왕의 주치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왕이 저렇게 계속 성생활을 하다가 매독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왕 보고 이제 성관계를 자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주치의가 의사거든? 이걸 만들어줬어요. 지금 콘돔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머니 같이 생겼죠. 여기에 콘돔 밑부분 보면은 묶을 수 있는 것도 끈도 달아놓고,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아는 친구 있나? 비단. 양으로 만들었어요. 양의 내장으로 만들었어요. 양을 한 마리 잡잖아. 그러면은 콘돔을 한 2-3개 정도 만들 수 있었대요. 2-3개. 그래서 이거를 양이 그 당시에 비쌌거든.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이렇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대요. 사용하거나 다 씻어서 또 쓰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주치의가 큰 상을 받았대. 근데 이 주치의가 의사인데 여러분들이 이 의사의 이름을 엄청 유명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의사의 이름이 뭘까? 메디슨 메디슨? 무슨 메디슨 아니에요. 이 의사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아.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이제. 초성 가르쳐 줄까? 의사. 이 누구나 이거? 이게 좀 맞춰봐. 자, 여기 2개거든? 힌트 더 줄까? 손 들고 얘기합니다. 콘돔. 콘돔! 의사는 콘돔이다. 정답이야. 자, 대박. 보너스 점수 동그라미 치세요. 와, 이 친구는 아까 저기 답 쓸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남다르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이 의사 이름이 콘돔이었었어.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만들면 이름이 뭐가 됐을까? 그래, 은지가 됐겠지. 예, 나중에 성인들이 피임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겠지. 너 은지 챙겨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게 가장 최초의 콘돔 모양이고, 선생님이 콘돔을 실제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약까지 생겼지. 이 안에 이제 콘돔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콘돔 같은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 음경이 씌운다, 그쵸? 여자 생식기 질 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못 나가나? 못 나가죠. 그렇게 해서 수정이 안 되도록 막는 콘돔 방법인데, 음경에 끼워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게 사용이 간편하고 값이 싸요. 그리고 유일하게 콘돔이라고 하는 이 피임법이 성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 모든 성병은 아니지만 일부 성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돔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할 때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콘돔 뒤에 보면 유통기한이 써져 있거든. 이게 2018년 2월부터 2023년까지라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성생활을 할 때 콘돔을 이렇게 봤는데 유통기한이 없다. 그럼 이 콘돔을 어떻게 해야 될까? 쓰지 마요. 버려야 돼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했더니 딴판에서 평생 쓸 수 있는 콘돔이에요 이러는데 안 돼. 이 안에 고무 재질이 있고 윤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걸 쓰게 되면 이 콘돔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우유 먹으려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우유가 있어. 근데 그 우유에 유통기한이 안 써져 있는 거야. 먹나 안 먹나? 안 먹지. 똑같아. 콘돔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물지만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 콘돔 박스 안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써져 있거든.
요거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써져 있고 뒷장에는 요거 조심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 읽어보면은 이게 천연 고무 라텍스로 제조된 일회용 콘돔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고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거야. 그럼 남성 음경이 딱 씌웠을 때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거기가 붓고 가렵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경구 피임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에 또 포장이 되고 이걸 뜯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경구용 피임약이에요. 이거를 생리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씩 먹잖아요. 배란이 안 되니까 정자랑 못 만나겠지. 그렇게 해서 임신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이 써져 있거든. 왜냐면 하루에 하나씩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이게 경구용 피임약인데 월경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먹기 시작해야 되고 하루에 하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후 피임약 들어본 적 있나? 경구용 피임약은 성관계를 하기 전부터 먹는 약이고 사후 피임약은 내가 콘돔도 뭐 사용을 안 했다든지 어떠한 피임법을 사용 안 했는데 성관계를 하다가 질환이 사정을 했다. 그때 먹는 게 사후 피임약이에요. 사후 피임약 이렇게 생겼어. 한 알이거든요. 우리 경구용 피임약 이렇게 한 알 한 알 먹잖아. 이 어떤 사후 피임약은 이제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피임약의 용량의 10배에서 30배 정도가 이 한 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농도죠. 자주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약이에요. 필요할 땐 반드시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악이 생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성폭행 당한 사람들은 바로 사후 피임약을 먹입니다. 그게 생리 중이었건 생리 중이 아니었건 간에. 왜냐하면 언제 배란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 사전 피임약이 일반적으로 약국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약은 여기서 배란 자체가 안 되는 걸 막아주는데 이 사후 피임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해요. 약국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은 처방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저 약의 원리는 거의 한 30배가 넘는 엄청난 고용량이 한 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배란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이 난관이라고 하는 이 길을 이렇게 난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만일 수정이 된 경우도 있죠. 여기에 자궁유화서 착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기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폭신폭신하게 굉장히 밭으로 따지면 비옥해지거든요. 근데 저 사후 피임약을 먹게 되면은 이 밭을 한 번에 갈아엎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좀 몸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은 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경구용 피임약 한 10배에서 30배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 번에 다 까먹어야지 하고 다 까먹는 사람도 있어. 그럼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자궁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생겼거든? 실제 가지고 왔지, 선생님이. 자, 자궁내 장치가 이렇게 생겼어. 보입니까? 작지? 이게 자궁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스스로 삽입할 수 있을까? 못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거든요. 의사가 삽입을 하는데 여기 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자궁 속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자궁내 장치를 하는 건데 자궁내 장치는 임신을 한 적이 있고 출산을 한 여성에게만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거 원리가 얘가 자궁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이랑 자궁 입구랑 경부라는 곳이 있잖아. 이 경부에 들어가는 통로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만 하거든. 그럼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나? 안 들어가지지. 근데 아기를 질분만을 한 사람은, 자연분만을 한 사람은 그 입구가 좀 약간 넓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피임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자궁내 장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얘 때문에 만들게 됐어요. 낙타. 실크로드라고 들어봤어요? 네. 예전에 무역을 하던 곳에 비단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이름이 비단길 아니면 실크로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자 낙타가 남자 낙타보다 끈기도 좀 세고 힘도 세고 덩치도 좀 더 크대요. 그래서 저기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 낙타 등에다가 이렇게 짐을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낙타가 임신을 안 한 경우에는 한 번에 슝 갈 수 있는데 낙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낙타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여행을 멈춰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파는 상인들이 낙타가 계속 임신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시간이 돈인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살구를 막 먹었습니다. 살구를 막 먹다가 살구씨가 안에 나오잖아. 저거를 낙타 자궁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런 거야. 이게 살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낙타의 질 속에서 자궁 속으로 막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낙타가 임신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저 살구씨가 자궁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수정된 낙타가 들어와도 이게 얘가 얘를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떤 학자가 그럼 사람한테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자궁내 장치 요겁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지? 자, 그 다음 다른 피임법은 페미돔이라는 게 있는데 페미돔은 여성용 콘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1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해요. 비싸지? 우리 일반용 콘돔은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거든. 그래서 또 페미돔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이걸 사용하는데 요걸 손을 잡고 질 속으로 끝까지 쑥 밀어 넣어야 돼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가 더 간편하고 손 씻고 좋습니까? 페미돔이 낫나 콘돔이 낫나? 콘돔이 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돔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일시적으로 수입을 하긴 했다는데 수업 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산 시내 성인용품점에 엄청 큰데 다 전화해봤거든? 안 판다는 거야. 콘돔 쓰시지 왜 페미돔 쓰려고 그러세요? 그러길래 수업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하고 전화 끊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 교과서에서만 봤던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도 살정제 같은 경우에는 좌약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 톡 떼가지고 성관계 하기 전에 여자 질속 안에 쑥 넣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정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영구 피임법이 있는데 영구 피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거는 일시적 피임법이에요. 이거를 중단하면 임신을 할 수가 있어. 영구 피임법은 이제 영원히 임신을 못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난관 수술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 자궁이 있으면 이 난관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만날 수 있나 없나? 없죠. 이 자르려면은 이 배 안에 수술을 해야 되잖아. 되게 큰 수술이지. 그래서 주로 난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어서 나 더 이상 자녀 안 낳을래요 하면은 그때 이제 제왕절개 하면서 한 김에 여기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정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남성 이 고환 위쪽을 이렇게 자르는 건데 정관 수술은 생각보다 이게 수술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거든. 선생님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거든. 선생님이 어렸었을 때 하도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국가에서 아이를 좀 그만 낳으라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정관 수술을 많이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남편들이 이제 우린 더 이상 아이 안 놓을 거예요 하면은 가가지고 정관 수술 간편하게 하고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여성용 피임법이 우리가 봤던 거 보니까 경구 피임약도 여자를 위한 거지. 자궁내 장치도 여자를 위한 거야. 페미돔 살정제 다 여자한테 사용하는 건데 남성 피임법은 콘돔 하나밖에 없어. 자, 왜 남성 피임법은 하나밖에 없고 여성 피임법이 이렇게 많을까? 한번 얘기해 보겠다. 여성이 임신을 하니까. 여성이 임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있는 친구 있나? 왜 여자 피임법은 저렇게 다양하고 많을까? 여성이 임신을 하니까 왜 남자는 하나밖에 없지? 선생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방금 전에 봤던 게 이게 피임 그 콘돔 사용 주의사항 설명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피임은 여자를 위한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에 주의사항이 써져 있는 종이가 있거든. 한번 펼쳐볼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랑 뒷장. 여기 위에는 위험한 내용들이 주의사항, 너 이거 먹고 이런 일 생길 수 있어 조심해, 이게 다 써져 있는 거야 앞뒤로. 자, 우리 콘돔 사용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없지.
경구용 피임약 먹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선생님이 여기 안에 있는 주의사항 중에서 여기 진한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흡연은 경구 피임제로 인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며 이 위험성은 나이와 흡연량에 따라 증가되고 특히 35세 이상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경구 피임제를 투약하는 여성은 흡연을 삼가한다. 대부분 뭐 혈전, 피 안에서 혈관 안에서 피가 응고가 되는 거야. 그게 돌아다니다가 뇌에 가서 막히면 뇌경색이에요.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경구용 피임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35세 이상이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 여성일 경우에는 이게 피떡이 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거 이상 반응을 써놓은 게 있거든. 이상 반응이 왜 써져 있냐면 이걸 먹고 이런 증상이 발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 이거 먹으면 이런 증상 발생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 심혈관계 혈전, 뇌졸중, 뇌출혈, 소화기계 구토, 악성 간종양, 중추신경계 두통, 우울증, 간질, 피부 여드름, 눈 시각장애 탈모, 귀 청각장애, 시신경염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많지 않나? 뒤에 써져 있는 말도 되게 많아. 이런 사람 주의하세요. 이런 사람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의사, 약사 상의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경구용 피임약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오면서 그나마 많이 안전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운이 안 좋거나 자기 체질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여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콘돔이 좋다, 경구용 피임약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이런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피임약을 먹어야겠다 싶으면 이거를 반드시 읽어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면은 약사랑 상의를 하든지 의사랑 상의를 하든지. 그래서 여성 피임법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으면서 대표적인 피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구 피임약 먹고 프랑스에서는 죽는 여성들이 실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자궁내 장치하다가 이걸 자궁 안에 넣다가 자궁 안에 구멍이 나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 피임법의 콘돔보다 좋은 게 더 없는 거야. 자, 우리 학교 근처에 여기 한 500m 앞에 살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이 학교 올 때 걸어옵니까? 기차 타고 옵니까? 비행기 타고 옵니까? 걸어오지. 왜 비행기 안 타? 가까우니까 그냥 굳이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 내려요? 김해공항에 또 내리면 되나?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콘돔을 따라올 만한 더 괜찮은 게 발견되지 않아서예요. 뭐 남성용 피임약이라고 먹는 약이 개발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시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피임법의 성공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텐데, 자, 불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그 난관을 아예 잘라버린다는 수술이죠. 난관 자르고 나서도 임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가 아니에요. 99%. 먹는 피임약도 91%에서 99%예요. 이걸 먹고도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궁내 장치도 99% 높기는 하다, 그쵸? 콘돔은 89% 정도 돼요. 제대로 착용하면 98%이긴 한데 성관계를 하다가 콘돔이 찢어지거나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뢰사정, 성관계를 하다가 남성 생식기를 밖으로 빼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살정기도 낮고 지뢰사정도 낮죠. 이게 낮은 이유가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지뢰사정을 하는 경우에 임신이 될까? 남자 정액이 한 번에 그렇게 딱 나오는 남자 정액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일리 있는 얘기예요. 보너스 점수 1점 하고 저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 사정을 안 했는데 정액이 나올 수가 있어. 뭐랬습니까? 쿠퍼액 정답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쿠퍼액이라고 이게 뭐냐면 성관계를 할 때 사정을 안 했어도 남성 생식기에서 이게 콧물처럼 끈끈한 게 나오거든요. 그걸 쿠퍼액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정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여성 생식기 속에 남성 생식기가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정제도 72에서 82%. 선생님이 오늘 이제 피임 수업을 하게 된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콘돔이 있고 경구용 피임약이 있어요. 우리 안전한 성관계 합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사용을 해도 어떠한 피임법에 100%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봐. 처음에 남자친구가 너 임신하면 내가 지켜줄게 이랬는데 진짜 지켜줄까? 지켜주는 친구들보다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아기를 가져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었을 때 하는 게 성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 중에서 지금 한 6% 아이들은 성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쵸? 그럼 걔네들한테 가서 너 아기 생길 수 있으니까 너 성관계 하지 마 라고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안 할까? 한다는 거죠. 만일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콘돔만큼은 꼭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청소년의 피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만일에 임신을 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습니까? 없나? 자, 그러면 우리 점심 먹기 전이잖아. 체온 측정을 좀 할게요. 그 나가기 전에 저기 조별활동제 학번 이름 다 써가지고 이 앞으로 내세요.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체온을 좀 측정하겠습니다.